안녕하세요. 파이어죠. 대파입니다. 빠마입니다. 메일이나 밑에 댓글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해주세요. 첫 번째, 대파마님은 얼마를 모아 파이어족이 되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네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대파마님은 대파님과 이제 파마님 얘기하는 거죠. 얼마를 모아 파이어족이 됐나요? 저희가 파이어족이 된 거는 시간으로 얘기를 하면 2015년 8월부터 저희는 파이어족으로 선언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파이어족이 되기 한 5년 전부터 저희가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부터 파이어족이 되어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해서 사실상 한 3년 전, 그렇게 하면 2015년이니까 2012년 뭐 이 정도 되겠네요. 네. 그때부터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2015년 8월에 파이어족이 됐는데, 제가 2015년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될 때 그 금액을 총 순자산이라고 하죠. 그냥 자사 투자한 그런 자산들은 좀 더 됐겠지만 순자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마씨와 제가 이제 같이죠. 같이 저희는 순자산이 한 5억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은 있겠지만 네. 5억 정도로 저희는 파이어족을 선언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이 5억이면 저는 혼자인데 3억이면 되나요? 4인 가족은 20억 정도 있어야 할까요? 2명은 5억이면 된다고요? 말도 안 돼. 등등등 아직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혼자건 둘이건 몇 명이건 5억으로는 안 돼요. 항상 말하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본인의 한 달 생활비 혹은 부양가족의 한 달 최저 생계비 곱하기 12, 1년이죠. 곱하기 25를 한 금액이 한국형 파이어족의 기본 FI예요. 그러니 개개인이 다른 건 당연하겠죠. 불꽃님들, 이제 우리 이런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해요. 알았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각자 또 원하거나 그런 삶의 방향들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뭐 어떤 분들은 놀라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될 것이다. 니네 노후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저희는 그래도 그때 파이어족이 됐을 때보다 지금 자산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투자를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목표를 가진 후부터 투자 공부도 병행을 했어요. 근데 돈을 악착같이 모을 때는 사실은 투자는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공부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을 모을 때는 그때 수입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돈만 모았어요, 정말로. 근데 언제 나중에 이 돈 모으는 방법 혹은 파이어족이 단기간에 되는 방법, 짧고 굵게 모아서 파이어족이 돼버리는 이 부분을 다룰 수 있으면 한번 다뤄드릴 텐데요. 근데 그래서 투자는 저희가 파이어족이 되고 나서 그때 되려고 하는 2015년부터 사실상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근데- 일이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일을 하면서는 투자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나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그 스트레스가 수입에 비례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30대 중후반이 되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입이 일정한 수입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나 보통은. 근데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부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거기에 따른 맞아요. 스트레스와 시간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그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냥 눈 딱 감고 거지같이 살면서 정말 거지같이 그랬죠. 살면서 돈만 모았어요. 그게 뭐랄까 근육이 길러져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대 때도 뭐 열심히 일했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지만 많이 벌어서 많이 쓸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벌어서 많이 써봤더니 남는 게 없더라. 네, 그걸 수업만 남는. 그쵸, 맞아요. 그걸 느끼고 나니까 돈도 벌릴 때 벌리고 안 벌릴 때는 안 벌리는구나.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모을 게 없구나. 그걸 느끼고 나니까 돈이 벌릴 때 그렇게 악착같이 거지같이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순 자산으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5억, 순자산 5억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파이어족 선언을 하고 파이어족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2번. 대표님 하루 일과는 어떤가요? 뭐 저랑 파마 씨가 이제 자매로 한 집에 산다는 거는 전 영상을 통해서 알고들 계시죠. 그러니까 비슷한 밥은 같이 먹어요. 밥은 같이 먹고 밤새 놓치면 밥 안 주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보다시피 유튜브 촬영 같은 걸 하니까 밤에 조금 늦게 자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을 좀 하고 있어서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지금은 이제 서머타임도 끝나서 11시 반부터 미국장이 열리는데 1시간, 2시간 정도 보고 이제 제가 잠을 자거든요. 그러면 아침에는 눈은 일찍 떠요. 국내 주식도 하니까. 뭐 8시 반 이때 뭐 일어나지만 막상 제가 기상은 하지 않습니다. 기상은 하지 않고 1시간 이상 뒹굴거려요. 그냥. 네. 저랑 똑같네요. 네. 어. 같이 밥 먹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아침잠이 많은데 정말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뒹굴뒹굴 거리고 싶었던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특히 요즘 같은 약간 추울 때 겨울에 네. 잠은 깼는데 휴대폰으로 주식을 보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하는 건 아니니까 1시간 이상을 뒹굴뒹굴 거리면서 하마 씨가 언제 일어나나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죠. 우리 각자의 방에서 서로 기다리네요. 그래, 각자 방에서 서로. 나도 내가 이제 이거를 그거 할 때, 그래, 내 하루 일과가 어떤가, 이거를 이제 적어봤어요. 그러면서 이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 갖다 붙이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우리가 파이어족을 횟수로 한 5년째 횟수로 하나요? 그 5년 동안, 매일, 매번,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게 별게 아니고, 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떴을 때였더라고요. 일상이죠. 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도 보통 눈 떠가지고 바로 이제 손 가는 곳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 스마트폰 딱 보면은 한 시간이 7시 반? 이렇게 돼요. 특히 이제 옆집에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옆집 사람이 이제 출근을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아침에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보냐 기상송이네요, 기상송. 네, 막 락커같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시간이 한 7시 반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부터 한 9시까지는 일부러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즐기는 거죠. 네, 뒤척거리면서 한 손으로 옆에 이제 그 블라인드를 올려요. 네. 그러면 날씨가 보이잖아요. 눈이 오거나 눈비 오는 날이 특히 좋아요. 저에게는 대목입니다. 눈비 오는 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눈비 오는 날 딱 일어나는 이유는 단 하나죠. 커피 마시려고. 네, 그걸 보면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싫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질리지가 않아. 아직 질릴 때가 아닙니다. 내가 5년이 만이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은 뒹굴거리다가 보통 파마 씨가 먼저 일어나요. 네. 그래 나와서 왜냐면 이제 내무부 장관이니까 살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창문도 거실의 창문도 열고 환기도 시키면서 커피를 이제 돌리면서 이러면 제가 그 소리 듣고 일어나죠. 깨기는 먼저 깼어도.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서 같이 아침으로는 되게 좀 간편하게 저희가 먹는 편이죠. 네. 무엇을 차려주나요? 보통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미안한 마음이 순간 막 드네요. 사실적으로 말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마음은 직접 반상이죠. 하지만 이제 아침이니까. 아침에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먹을 때는 백설기와 커피만 먹을 때도 있고, 보통은 이제 거기에다가 과일을 하나 곁들여가지고 맞아요. 먹거나, 아니면 뭐 빵에 조그마한 소세지, 그리고 샐러드. 뭐 과일 샐러드, 이렇게 커피랑, 아침은 좀 간단하게 그렇게 서로 이 식탁에서 네. 일부러 넓은 거 샀거든요. 식탁에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해요. 아침 뭐 전날 주식장 미국장 얘기도 하고 뭐 요즘 또 트럼프의 입 얘기도 하고 맞아요. 그렇게 이제 하루 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각자 일을 해요. 각자 저는 제가 할 거 서재 제 방은 아니죠. 서재에 가서 제 할 일 하고 또 파마 씨가 편집하고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랑 편집 이런 거를 하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일상,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점심 저녁은 저희가 해먹는 편이에요. 네. 네, 저희 시켜 먹는 거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점심 먹고 뭐 앞에 산책 좀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커피 가지고 산책 할 가서. 말이 있습니다. 네. 전 시켜 먹는 걸 좋아하지만 자제하고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으니까요. 참아요. 언니랑 상관이 없네요. 언니랑. 점심 먹고 이제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바로 앞에 공원이어서 그냥 둘이 가서 집에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공원에서 얘기하면
건강도 챙길 겸, 음. 또 리프레시도 될 겸, 그래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렇게 책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상이 별일 없을 때는 거의 그렇게 조금 반복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는 이제 서로 블로그 체크도 하고, 각자 필요한 공부도 하고, 또 유튜브에 대한 컨텐츠도 찍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3번으로 넘어갈까요? 아, 네.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이 생활비에 관련된 질문이 현실적이니까 이 질문도 꽤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생활비를, 물론 우리 파이어족의 생활비가 궁금해서 당연히 질문을 하셨겠지만,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파이어족이 되기 전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생활비랑은 차이가 있어서 이걸 언급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생활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험도 저희 거는 다 끝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도 들어가는 게 없고, 실비도 저희는 가입은 되어 있지만 납입이 다 끝난 상태라 실비도 없고, 보험료는 엄마 거 보험료만 있고, 저희는 뭐 건보료, 관리비, 그리고 엄마 보험과 용돈, 그리고 우리 생활비, 또 아까 내무부 장관이 많이 하니까 별로 안 쓴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자가인데 대출이 껴있어요. 이거는 대출을 이율이 괜찮아서 그냥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한 200만 원 전후, 한 달에 200만 원 전후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달에 행사가 없는 달은, 행사가 있는 달은 뭐 어버이날, 무슨 추석, 설날 이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출이 좀 더 되니까 그럴 때는 따로 예비비로 빼는 걸로 쓰고, 그렇지 않으면 200만 원까지 안 쓰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써도. 그냥 그건 일상이죠. 우리가 네. 만약에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다른 별도. 비용에서도 네, 나가야겠죠. 별도. 별도 비용에서. 그래서 생활비가 특별한 게 없을 때는 200만 원 안쪽에서 굳이 뭐 더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어도 그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져서 대출의 이율보다 투자율이 더 투자할 곳이 없다고 치면 저는 이 대출을 없앨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생활비가 더 줄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파이어족이 되고 난 후에 평범한 달에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 대신에 이제 여행을 간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빼놓은 걸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계획을 짜서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4번. 투자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나요? 투자. 어떻게 되나요? 뭐 투자 포트폴리오 하니까 뭐 대단한 것 같죠? 네, 말이 멋있네요. 말이 멋있네요. 근데 투자 포트폴리오는 제가 이건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전문 투자가가 아니고, 그리고 파이어족이 전문 투자자가 될 만큼 특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파이어족은 연평균 7%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고, 그거는 투자를 은행 예금에만 하는 게 아니라면, 투자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은 뭐 확답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해서 보면 7%가 나는 거는 저도 동의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저희는 이제 부동산, 소형 부동산이죠. 소형 부동산을 지금 파마시와 저와 하나씩 해서 2개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월세로 사실은 하고 싶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자금이 돌지 않아서 전세로 하고 있어요. 전세는 오르고 있는 편이라 소형 아파트죠. 작은 10평대, 10평대, 10평대 소형 아파트 2개가 있고, 그리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했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은 정말 작은 돈 2천만 원만 넣어놓고, 그건 이제 처음에 저희가 파이어족이 됐을 때부터 그냥 2천만 원 넣어놓고 걔는 연금으로 쭉 두려고 그냥 둔 상태로 그냥 한 종목에만 하고 있고. 보험이죠, 보험. 보험이죠. 네, 보험을 끼면서 들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래는 중국 주식, 해외를 중국만 좀 했었는데 다른 종목도 했었는데, 미국 주식을 제가 알게 되고 배당주를 알게 되면서 파이어족의 삶과 좀 더 이 배당주, 미국의 배당주가 좀 더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은 이 파마시랑 제가 연금으로 지금 방금 얘기한 보험처럼 돈 2천만 원 말고는 미국 주식으로 다 바꾼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 주식 조금 하고 국내 주식,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거 2천만 원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주식은 요 정도가 되어 있고요. 비율로만 보자면 국내 주식이 그래도 돈은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국내 주식도 저희는 배당이 나오는 거라서 뭐 시세 차익은 아시다시피 국내 주식은 시세 차익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아까 얘기한 연 7%는 충분히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요. 현금은 항상 어느 정도는 유지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저희가 세를 놓은
소형 아파트긴 하지만 전세금이 조금 빠지는 1, 2층 아, 역전세 네. 이런 경우에라도 그걸 해주고 싶기도 하고 음. 그리고 또 기회가 좋을 때 주식에서 좀 더 뭘 사야 된다고 할 때 그래서 현금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소형 아파트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리고 현금. 한 번씩 더 있나요? 뭐 가지고 있나요? 없어. 내가 얘기했잖아. 난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투자는 뭐 마음 편한 투자든 어쨌든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안해요. 리스크가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파마씨나 제가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는 노하우가 하나가 있어요. 그 노하우가 뭐냐면 저희는 연말이 되면 다음 해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2019년 이제 연말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 1년 동안 사용할 생활비 를 저희는 이제 예비비 포함해서 4천만 원 잡고 있거든요. 이 4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빼서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을 그 4천만 원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은 아파트에도 주식에도 해외 주식에도 투자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생활비로 두고 쓰니까 주식이 좀 폭락하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거기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이제 제 방식, 저희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노하우로 해서 투자를 약간 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소형 아파트랑 특히 미국 주식,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초에 1년에 쓸 생활비를 그냥 현금으로 둔다. 이게 우리하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 보면 돈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머피 법칙 같이 돈이 필요할 때는 주식이고 뭐고 팔아야 될 게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해봤죠. 네, 손해를 보고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꼭 필요할 때 떨어져요. 네. 그래서 마치 그 돈을 투자하면 더 큰 이윤을 낼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파이어족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얼마나 삶이 피폐하겠어요. 매일매일 네. 떨어지는 맞아요. 그걸 본다면. 주식 창만 보게 되고 그거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한 2년 지나면서부터 이렇게 정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저희는 안 하기로. 그래서 네. 미리 4천만 원은 연말에 다음 해 거를 준비해 놓고 그렇게 생활하니까 투자도 좀 더 한 발짝 떨어져서 멀리 보게 되고 또 그때 급한 급전을 딱 당겨야 되는 게 아니니까 투자의 수익률도 사실은 더 좋아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더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그거 가지고는. 그치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아야 된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좀 따뜻한 그 정도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구독자님과 난로 같은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혹은 재미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또 봐요. 안녕.